이 이야기는 바람이 차가운 어느 겨울밤, 근정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요. 아주 천천히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거대한 전각이 서 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근정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 아닙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입니다. 들리시나요? 저 소리가 후잉 후잉 바람이 웁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창호지 문을 긁어대는 것만 같지 않나요?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그토록 위험 있게 보였던 오방색 깃발들이 이 캄캄한 밤에는 마치 목을 매달라고 손짓하는 유령의 옷자락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 막 대전의 문을 열고 들어선 참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당신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춥다.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지요. 하지만 당신은 어깨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왕이니까요.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입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영원히 반복될 악몽 속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시간의 틈바구니입니다. 당신의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차갑고 단단한 박석들이 끝없이 깔려 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엎드려 전하 만세, 만만세를 외치던 그 마당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뜬뚜벅, 뒷뚜벅 당신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립니다. 이 넓은 대전이 당신을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나요? 그래요. 무서울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솔직해져도 됩니다. 저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세요. 화려하게 그려진 두 마리의 용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칠조룡, 발톱이 7개나 달린 그 용들이 어둠 속에서는 마치 당신을 비웃고 있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가 감히 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붉은 골룡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비단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천으로 짰는데 말입니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어 올린 옷인데 왜 이토록 어깨가 짓눌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 옷에 스며든 것은 실과 바늘만이 아닐 겁니다. 그 옷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의 한숨이, 그리고 누군가의 저주가 그 붉은색 올마다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힘겹습니다. 킁킁 냄새가 납니다. 맡아지시나요? 아주 짙은 향 냄새입니다. 궁녀들이 밤새 피워놓은 침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향은 달콤하고 그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향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또 다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비리삽니다. 소의 냄새 같기도 하고 녹슨 칼날의 냄새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피 냄새입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없느냐? 소리쳐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바닥을 봅니다. 깨끗합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코끝에서 비릿한 냄새가 맴도는 걸까요? 그것은 바닥에 묻은 피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묻은 피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씻어낼 수 없는 죄책감의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궁녀들이 아무리 비싼 향을 피워도 이 냄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 냄새와 섞여 더 역겨운 냄새가 되어 당신의 폐부,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제 당신은 대전의 가장 높은 곳 어좌를 마주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붉은 칠을 하고 황금으로 장식된 저 의자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기를 꿈꿉니다. 저기에만 앉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더 가까이 손을 뻗어 그 차가운 나무를 만져보세요. 금박이 입혀진 용의 조각이 손끝에 닿습니다.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까? 저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저것은 살아있는 짐승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영물이지요. 하지만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가 아닙니다. 저 의자는 주인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빛을 내는 요물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애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조선의 왕들은 모두 명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명분,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늘의 뜻, 백성의 안위, 올바른 도리,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수천 가지도 넘게 댈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백성을 위해서였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깊은 밤,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시간에도 그 핑계가 통할까요? 당신은 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의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 아래 어둠 속에는 당신이 밟고 올라온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당신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형제였고, 어떤 이는 조카였으며, 어떤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깨를 밟고 그들의 머리를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이복에 제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이 텅 빈 대전을 떠도는 바람 같은 존재니까요. 저 의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의자는 공포로 주조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가 무능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언젠가는 나 또한 저 아래로 밀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그 공포들이 엉겨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 화려한 옥좌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옥좌에 앉습니다. 털썩 나무가 비명 같은 소리를 냅니다. 엉덩이에 닿는 감촉이 딱딱합니다. 등받이는 꼿꼿해서 편안히 기댈 수도 없습니다. 왕은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자마저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앉아보니 어떤가요? 저 아래 텅 빈 마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당신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잠시 동안은 짜릿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우월감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겠지요. 하지만 그 기분은 찰나입니다. 곧이어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고독입니다. 이 넓은 궁궐에 당신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하들은 당신의 권력을 탐하고 외척들은 당신의 총애를 이용하려 하고 심지어 당신의 핏줄인 자식들조차 당신의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립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모양입니다. 벽에 비친 당신의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저기 보세요. 당신의 그림자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벽에 비친 그림자는 춤을 추듯 꿈틀거립니다. 마치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려는 영혼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당신 몸에 들러붙은 다른 누군가의 영혼일까요? 당신의 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형님이냐? 수많은 목소리들이 귀잇가에서 운궁거립니다. 당신은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뼈로 듣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만해라. 소리쳐보지만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집니다. 당신의 외침은 근정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흩어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도깨비들만이 낄낄거리며 당신을 비웃을 뿐입니다. 명분, 그래요? 다시 명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핏줄이 곧 법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적장자, 첩의 자식, 서자, 그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족쇄였습니다. 당신도 그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적장자로 태어나 순리대로 왕위를 물려받았다면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얌전한 난초처럼 궁궐의 온실에서 자란 왕들은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왕위를 쟁취한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의 칼에는 형제의 피가 묻어 있고 당신의 잠자리에는 악몽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비천한 어미의 몸에서 태어나 평생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당신은 어떤가요?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의 더러운 핏줄을 세탁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고 당신의 자식을 괴물로 만들지 않았나요? 이 밤 근정전은 거대한 법정입니다. 피고인은 바로 당신 조선의 왕입니다. 판사는 역사이고 배심원은 당신이 죽인 원혼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바로 이 차가운 바람입니다. 이제 변론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이 왜 그토록 잔인해야 했는지, 왜 그토록 의심해야 했는지, 왜 그토록 외로워야 했는지, 화려한 금박 뒤에 숨겨진 당신의 민낯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무거운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왕이라는 가면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자로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밤은 깁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은 아직도 매섭게 울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공, 공, 공. 마치 북소리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북소리처럼 비장하면서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발걸음처럼 처량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피비린내 나는 기억의 숲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야, 첫 번째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장 강력했지만 가장 슬픈 눈을 가진 남자,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여 자식에게 꽃길을 깔아주려 했던 아버지. 그의 한숨 소리가 저기 기둥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저 쉰 목소리를 나는 괴물이 되어야 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였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그가 걸어 나옵니다. 차가운 칼자루를 쥐고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근정전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감옥이자 당신의 왕국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물이 이 긴 밤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꿈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세요. 떨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야,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과거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요. 천천히 눈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어둠 속이지만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은 크고 투박합니다. 한때는 활을 쏘았고 한때는 고삐를 잡았으며 한때는 검을 휘둘렀던 손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손바닥 위로 끈적하고 미지근한 액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빗물이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입니다. 당신은 태종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자비한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페류나라고 손가락질했지요.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역사책은 그날의 비명소리를 단 몇 줄의 글로 기록했지만 당신의 귀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님, 제발 이복 동생도 동생이 아닙니까?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 붉은 피가 경복궁의 돌바닥을 적시던 소리. 당신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단순히 권력이 탐나서였나요? 저 차가운 용상이 그토록 안고 싶어서였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조선이라는 나무는 아직 어리고 약했습니다.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꺼이 도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나요? 세종,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어진 왕, 당신은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들의 손에는 묵물만 묻게 하리라.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고. 당신은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가시덤불을 걷어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들의 장인어른일지라도 말입니다. 외척이 바로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불며 매달려도 당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목을 베고 그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잔인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밤마다 홀로 울었습니다. 아들의 태평성대를 위해 아비는 살인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사랑법이었습니다. 지금 근정전의 기둥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당신이 죽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그들의 눈을 마주 봅니다. 당신의 눈빛은 말하고 있군요.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그 지독한 고독이 근정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당신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단한 가장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닦아놓은 그 깨끗한 길 위로 당신의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씁쓸하게 웃었을 테지요.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후잉! 이번에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피 비린내는 여전하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또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고름 냄새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세조입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닮고 싶었던 손자. 당신 역시 칼을 들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칼끝이 향한 곳은 너무나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단종, 당신의 조카,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왕을 산골짜기 오지로 내쫓았습니다. 영월의 청령포, 사면이 강으로 막히고 뒤로는 험한 절벽이 솟아있는 감옥 아닌 감옥. 그곳에서 어린 조카가 목을 매던 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궁궐에서 연회를 열었나요? 아니면 불안에 떨며 술을 마셨나요? 당신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오만이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보세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렵습니다. 미치도록 가렵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살갗 밑을 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빡빡. 당신은 손톱으로 피부를 긁습니다. 피가 배어나오고 딱지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려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골룡포 안에서 당신의 육체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당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지요. 그 침이 닿은 곳마다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 소문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린 왕이다. 저주 따위는 없다. 소리쳐보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천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입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흉측한 상처들은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입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살을 뚫고 나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이 찾아오니까요. 사육신, 당신에게 나으리라고 부르며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충신들, 달궈진 인두로 살을 지져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침상머리맡에 둘러서서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무섭습니다.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누구냐? 걔 누구 없느냐? 내관을 부르지만 내관은 당신의 공포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가려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등 뒤에서, 허벅지에서, 목덜미에서 당신은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왕의 침전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당신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신음합니다. 살려다오. 제발 그만해다오. 누구에게 비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조카에게 아니면 당신이 배신한 하늘에게. 명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썩어가는 육신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좌는 이제 가시방석이 되어 당신을 찌릅니다. 조선의 왕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요. 태종의 손에 묻은 피는 마를 날이 없었고 세조의 몸에 난 종기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2명의 찬탈자, 2명의 죄인, 그리고 2명의 아버지, 그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피를 부르는 길이었기에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정전의 어둠이 더욱 짙어집니다.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의자가 왜 차가운지, 왜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이 밤잠을 설치는지, 이곳은 산자의 집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들의 무덤입니다. 당신의 옥좌 아래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그 뼈들이 울 때마다 왕좌는 흔들리고 왕은 악몽을 꿉니다. 가려운 곳을 다시 한번 긁어봅니다. 피가 손톱 밑에 낍니다. 아프지만 이 통증만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고통으로 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갑니다. 피냄새와 고름 냄새도 바람에 실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냄새가 다릅니다.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눈물에 젖은 종이 냄새가 납니다. 처벅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걸음걸이가 위태롭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립니다. 누구일까요? 자신의 핏줄을 부끄러워하며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슬픈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당신은 다시 옷깃을 여밉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세요. 이 긴 밤, 당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바람뿐입니다. 바람이 당신의 젖은 이마를 조용히 쓸어 넘겨줍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툭, 두둑,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내리는 비입니다. 근정전의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모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박석 위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당신은 그 고인 물을 내려다봅니다. 물 비친 당신의 얼굴이 일렁입니다. 왕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었지만 물에 비친 얼굴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선조입니다. 임진년, 그 끔찍했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분노였나요? 아니면 공포였나요?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빗속을 뚫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진흙탕에 말이 넘어지고 비단옷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당신은 귀를 막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승전보가 들려올 때마다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연호할 때마다 당신은 기쁨 대신 질투를 느꼈습니다. 나보다 더 왕 같은 신하, 나보다 더 백성의 사랑을 받는 영웅, 당신은 그가 두려웠습니다. 저자가 내 자리를 뺏으면 어찌하나? 그 옹졸한 마음이 당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웅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참으로 못난 왕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악마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평생을 적통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보다 뛰어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비극이었습니다. 비가 그칩니다. 하지만 땅은 젖어 있고 공기는 축축합니다. 이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또 다른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이제 광해군이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은 유능했습니다. 불타버린 궁궐을 다시 짓고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너는 둘째다. 너는 후궁의 아들이다. 아버지 선조조차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은 세자 시절부터 아비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영창대군, 새어머니 임목대비에게서 태어난 적통 왕자.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셨다. 그들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웠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당신의 목을 조였습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이기로 어린 동생을 강화도 뜨거운 방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어머니 뻘인 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은 근정전의 기둥을 잡고 오열합니다. 왕권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지만 동생의 피까지 먹여야 했습니까? 당신은 훌륭한 정치가였지만 페류나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쫓겨났지요. 제주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그저 평범한 사내로 태어났다면 형제들과 우애에 좋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얼굴이 떠오릅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남자.
영조, 당신의 어머니는 무술이었습니다. 궁중의 가장 천한 노비, 물을 길어 나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피가 흐른다. 당신은 그 말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귀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첨벙, 첨벙, 대야의 물을 받아 귀를 씻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고 믿었지요. 당신은 완벽해져야 했습니다. 천한 어미를 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학식이 높아야 했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옷매무새 하나, 말투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세자 그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칼 쓰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공부해라. 똑바로 앉아라. 옷을 단정히 입어라. 당신의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였습니다. 당신의 열등감을 아들에게 투영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눈빛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옷 입는 것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완벽한 왕국에 생긴 오점이다. Same.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던 7월이었습니다. 매임. 당신은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쌀을 담는 나무 상자. 좁고 어두운 그곳에 당신의 아들을 가두었습니다. 들어가라. 당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뚜껑을 닫았습니다. 쿵!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안에 갇힌 것은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사실 당신이 가둔 것은 당신 자신의 콤플렉스였습니다. 천한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그 뒤주 속에 가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8일 동안 아들은 뒤주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당신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완벽한 왕으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지금 근정전 마당에 그 뒤주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뚜렷합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뒤주를 어루만집니다. 나무는 뜨겁습니다. 그 안에 갇혀 죽어간 아들의 원망이 아직도 식지 않았나 봅니다. 당신은 성공한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탕평책을 펼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아니,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선조, 광해군, 영조, 당신들은 모두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적통이 아니라는 불안감, 천한 피에 대한 몸열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들은 왕좌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좌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이니까요.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분 뒤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외침이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폭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람이 잦아듭니다. 이제 빗소리도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옵니다. 차가운 박석 위에 고인 빗물 웅덩이에 달이 비칩니다. 그 달을 들여다보세요. 일그러진 얼굴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잔잔한 수면만이 고요하게 흔들릴 뿐입니다. 치열했던 질투도, 뼈를 깎는 열등감도, 자식을 죽인 비정함도 세월이라는 강물 속에 희석되어 흘러갑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지만 이 밤, 이 텅 빈 궁궐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가장 약했지만 가장 깨끗했던 이들의 이야기, 힘이 없어서 슬펐던,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유리병 같은 왕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달빛이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마치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토닥이는 손길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빛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밤은 깊어가고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듯 당신의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달그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작고 예민한 소리입니다. 두꺼운 항아리가 깨지는 투박한 소리가 아닙니다. 얇고 투명한 유리병이 혹은 아주 귀한 백자가 살짝 금이 갈 때 나는 비명 같은 소리입니다. 쨍! 이제 그 소리가 당신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앞선 이야기 속의 왕들은 불처럼 뜨거웠거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들었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적장자라는 축복받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정통성, 그것은 당신을 감싸는 화려한 포장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수정으로 만든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조각나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문종입니다. 당신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을 닮아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치국이를 만들 때 당신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바마마,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웃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정신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늦은 밤, 근정전의 창호지에 비친 당신의 그림자는 점점 야위어 갑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봅니다. 거기에는 아주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미도 없이 자란 불쌍한 내 새끼. 당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병마가 아이에게 옮겨갈까봐 겁이 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이 이 험한 궁궐에서 어찌 살아남을꼬. 당신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탕약 그릇을 비워보지만 쓴 약으로도 그 불안은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김종서, 황보인, 늙은 대신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합니다. 부디 내 아들을 지켜주시오.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애원이었지요. 당신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완벽했던 정통성은 당신이 죽자마자 어린 아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바람이 훨씬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곳은 한양이 아닙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과 강물로 둘러싸인 외딴 섬 같은 곳입니다. 강물 소리가 들립니다. 철썩, 철썩. 무심하게 흐르는 저 강물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종이 되었습니다. 12살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당신은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옷이 너무 큽니다. 소매는 손등을 덮고 왕관은 목을 짓누릅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있지만 당신은 그들의 등이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져 무섭습니다. 전하, 아니 도엄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다가와 당신을 압박할 때 당신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왕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 고귀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되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 당신은 유배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네모났습니다. 마치 당신이 갇힌 감옥처럼 말입니다. 한양에 가고 싶다. 누이가 보고 싶다. 당신은 돌탑을 쌓으며 빕니다. 하지만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약을 들고 금부도사가 찾아옵니다. 혹은 목을 매라는 끈을 들고 옵니다. 당신은 울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이 말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작은 새가 가지에서 떨어지듯 당신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신은 수정병처럼 깨져버렸지만 그 파편은 너무나 날카로워 역사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베인 듯 아파합니다. 그 아픔이 체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은은하고 고고한 난초 향기입니다. 당신은 인종입니다. 당신 역시 축복받은 적장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새어머니 문정 왕후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시옵소서. 당신은 웃으며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새어머니가 당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효심, 그 지독한 착함이 당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궁궐입니다. 당신은 재위 8개월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새는 새어머니가 준 독이 든 떡을 알고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이니 먹어야지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문종, 단정시, 인종, 당신들은 모두 법대로, 순리대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명분도 있었고 자격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살기사치, 남을 짓밟고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그 독한 마음이 당신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맑았고 너무 깨끗했고 너무 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탁한 물 속에 던져진 맑은 얼음 덩어리처럼 당신들은 세상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정전의 마당에는 하얀 눈이 내립니다. 송이 눈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차가운 박석을 덮습니다. 핏자국도 눈물 자국도 당신들의 짧았던 생애의 흔적도 모두 하얗게 덮여갑니다. 눈을 맞아보세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는 저 침묵의 눈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애썼다. 정말 애썼다. 버티느라 힘들었지요.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느라. 늑대들 사이에서 양으로 살아남느라.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그 조각들이 빛을 받으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법입니다. 당신들의 슬픈 이야기는 역사의 밤하늘에 별이 되어 박혔습니다. 가장 약했기에 가장 잊히지 않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근정전의 지붕이 하얗게 변해갑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물들어가니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당신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눈발 속에 흩어져 날아갑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눈길을 걸어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내 손은 따뜻합니다. 이 온기를 기억하며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세요.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의 어깨를 적시던 하얀 눈송이들도 이제는 녹아 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깊고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근정전의 마당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쥐고 서 있던 태종도, 가려움에 몸부림치던 세조도,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영조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얇은 유리병처럼 위태로웠던 단종의 모습도 어둠 속으로 새우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랑, 살랑. 이 바람은 뺑뺑 년 전에도 불었고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죽는 동안에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이제 역사책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왕위도, 그토록 집착했던 명분도 세월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공간뿐입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용상이 보입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가까이 가보세요. 겁낼 것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환영은 없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골룡포 자락이 끌리는 소리도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용상 앞에 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붉은 칠은 곳곳이 벗겨졌습니다. 황금색 용무늬 사이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나무는 낡고 갈라져서 손을 대면 거칠거칠합니다. 그저 낡은 의자일 뿐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고 오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 넣은 가구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왜 저 의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처럼 보였을까요? 그것은 저 의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남을 믿지 못하는 의심, 나만 옳다는 아집, 그 마음들이 모여 저 나무 의자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자리였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앉을 수 없기에 곁에 아무도 둘 수 없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믿었던 친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조차도 저 의자 앞에서는 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손을 뻗어 용상의 팔걸이를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이 차가움이 바로 권력의 온도입니다. 아이고, 참으로 더덥구나. 당신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 한숨 속에 지난 500년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왕들이 그토록 외쳤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백성을 위한다며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백성들은 평범한 평화를 원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며 자식을 버렸지만 나라는 비정한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의 자격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상에 앉아 호령하는 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아파할 줄 아는 마음, 내 약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너무 높이 날아오르려다 날개가 타버린 이카루스처럼
그들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발밑의 행복을 놓쳐버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 늦은 밤, 창가에 비치는 달빛의 아름다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저 차가운 의자 위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겠지요. 당신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등 뒤에 용상을 남겨두고 당신은 계단을 내려옵니다. 뚜벅뚜벅. 내려오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마치 날개라도 달린 것 같습니다. 마당에 내려서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당신을 괴롭혔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정전의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습니다. 단청의 색깔이 살아납니다.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어둠 속에서는 귀신처럼 보이던 무늬들이 빛을 받으니 화려한 꽃처럼 피어납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징징.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지붕 끝에 앉아 아침을 알립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명랑해서 당신은 저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삶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밤새 어떤 악몽을 꾸었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새들은 다시 노래합니다. 당신은 입고 있던 골룡포를 봅니다. 이제 이 옷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상의 옷입니다. 마음속으로 단단히 매듭지었던 옷고름을 풉니다. 수르릉. 무거운 비단옷이 어깨에서 흘러내립니다. 왕이라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역사라는 멍게를 벗어 던집니다. 이제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그저 이 아침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얇은 소옥적삼 사이로 스며듭니다.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살갗에 닿는 바람의 감촉이 이렇게 생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채워집니다. 묵은 먼지가 씻겨 나가는 기분입니다. 근정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 밖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온기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형제를 죽여야 할 이유도 자식을 의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저 화려한 궁궐은 이제 박물관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겠지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극은 기억 속에 묻어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벅, 저벅.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근정전의 그림자가 당신의 등 뒤에서 점점 길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무거운 왕관을 쓰고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을 위한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펼쳐질 테니까요.
이제 문턱을 넘습니다. 빛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뒤에 남겨진 용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채로 오지 않을 주인을 영원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 의자는 애초에 행복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And so the rabbit gathered all the courage he had and hopped towards the moon, hoping to find his heart's desire.